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도 지난주 급락했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건 반갑지 않은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국제유가가 그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 말엔 배럴당 60달러에 거래됐었는데요. 팬데믹 이후 폭락한 뒤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올해 들어선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들면서 국내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이었죠. 전날보다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50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일단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 15일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28년 만에 단행하면서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고비를 바짝 잴 걸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적인 긴축 때문에 향후 석유 수요가 줄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을 수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중동을 찾는데 이게 원유 공급량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결국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신호가 국제유가에 반영됐다 이런 뜻이군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지 않겠습니까? 공급망 위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고유가 현상이 지속돼 왔는데요. 높은 유가는 물가를 자극할 뿐더러 제조업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의 성장과 경상수지에도 악재입니다.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경상수지 흑자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락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국제유가 하락을 이끄느냐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국제유가가 한때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동차도 안 다니고 비행기도 안 뜨면서 기름이 남아 돌았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이 생산되는 걸 어딘가에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비축해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기름값 떨어지는 게 물론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할 대목이 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물론 대책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가 폭락하고 또 미국 소비 심리가 역대 최저치를 찍는 등 이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지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 측면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향후 이렇게 하락이 지속된다면 경기 침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경우에 문제가 되죠. 그만큼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거하고 소비자가 수요를 안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랑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소비자들도 슬기로운 경제 생활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